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어보겠습니다. 털어봅시다. 달달. 이거 좋아, 느낌 좋아. 어렵다. 자, 하드코어 뉴스기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지향입니다. H죠.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오지욱입니다. 와우. 자, 오재욱 대표님, 저 업계에서 TMI의 대명사를 틈이. 오늘 방송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비욘드 스타트업 벌써 26번째 방송입니다. 이제 네. 아기 티를 벗고 점점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26이니까. 26살이 됐어요. 26살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호주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제 한국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오 대표님은 26살 때. 저는 군복무 중이었어요. 아, 군대를 네. 좀 늦게 가셨군요. 해군 장교로 그때 이제 인사 TF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모병 팀장. 네. 뭔가 엘리트적이야. 아니 되게 근데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딱 바다사나이. 아 근데 배는 안 타셨겠구나. 배 짧게 한 달 탔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저는 26살 때 런던에서 나름 전성기 시절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과 함께 글로벌리제이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문화적인 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26이면 딱 진짜 이제 뭔가 생각이 형성되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여자분, 아. 프렌치 여성, 네. 저머니 이래가지고 문화는 많이 다른데 결국에 여자는 똑같더라. 화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지금 화목한 가정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대표님도 가정이 화목하시죠? 아 저는 예, 네. 그런 경험이 없었어서 조금 덜 화목한 거 아닌가.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해보자. 그렇죠.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0대 때 좀 다양한 그 경험과 그쵸? 그건 진짜 강추예요. 맞아요. 네, 그게 버럼업으로 다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뭔가 딱 글로벌하게. 네, 글로벌하게 게다가 한국 문화, 한국 여성들 말고 맞아요. 한국은 좁아요. 좁아요. 그 약간 흔히 말하는 뻘짓이라는 게 그게 해봐야 돼요. 사람이 그 해야 되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언젠가 그게 발현이 되면서 아주 그래, 맞아. 그거는 항상 이렇게 사람 몸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50대 때 이제 뻘짓 하게 되면 아유. 그거는 이제 크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정해져 있다. 네, 그렇죠. 아, 굉장히 신선한. 총량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총량이 있습니다. 뻘짓에 절대 뭐라 그러지? 무슨 뭐 총량이 있는 거지. 질량의 법칙.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할 때 해야겠네 지금. 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밖에서 저희 서울 창업허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2층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3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있는 공간이 저희 지금 있는 테라스에 생길 것 같은데 그 조성 공사를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양해 절대 자음이 들어오지 않는 TMI 컨셉인데 계속 말을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모신 오재욱 대표님은요. 와, 저 오재욱 대표님의 라이프 스토리 들어보면 그 무슨 장편 기업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진짜. 기대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학 시절부터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사셔가지고 하하. 노숙자들과 함께 같이 밤새 소주 까고 아침 매운탕 해드리고 그러다가 막 중국으로 떠나고 그러다 또 굴지의 저 상사죠, LG 상사에서 또 신사업 개척도 하시고 또 골프존의 골프 시뮬레이터 이런 거를 중국 시장, 대만 시장에 이제 신사업 개척도 하시다가 또 SBS 너무 컨텐츠가 거창한데? 돼가지고 막 중국판 러닝맨 기획 제작. 아, 이 기획은 제가 한 거 아니죠. 네. 게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인 미디어 전문가로서 그 얼굴만 비친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오늘? 아, 아니, 부담을 이렇게. 자,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기업가의 인터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한 어떤 컨텐츠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창업자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서 창업자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오브
오제욱스 라이프. 야 좋다. 좋죠? 멋있다. 기대돼요.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오 대표님이 사실 지금 하시는 일은 유튜브 컨텐츠 비즈니스신데 네. 일단 그것에 대한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이제 오제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탐구, 네, 인문학 성찰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낙 또 화려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대학교 시절부터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재욱 대표님한테 대학 시절이라고 물어보면 구도자의 삶이었다. 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대학을 재수를 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네. 아, 명문대학교 가신 거 아니시죠? 뭐 명문이라고들 해주시긴 하죠. 예, 네. 근데 사람 나름이라는 거. 아, 예.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네, 하기 싫었고 세상 살이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해답을 좀 찾고 싶었어요. 왜 살아야 되냐?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전쟁과 기아와 인류가 처한 이 문제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거의 지저스적인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오지랖이죠. 범우주적인 오지랖으로. 그게 왜 오지랖이에요? 아니 그냥 나 먹고 살 것부터 생각할 것이지. 어, 그래서 솔직히 2학년 때까지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밖으로 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낚시 다니기. 낚시. 와, 1학년 때. 그러니까 네, 쉽지 않은데요. 입학하자마자부터. 네. 대부분 1, 2학년 때는 뭐 소개팅, 미팅 뭐 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저는 그 뭐 화려했던 중고등학교 시절 때 다 졸업했고. 그때 다 오지랖. 네. 근데 뭐 계속 뭔가를 낚으신 거네요. 뭐. 그렇죠. 낚는 거고 뭐 물고기도 낚는 거고. 가서 물고기 별로 못 낚고 새월을 낚고. 네. 대일일 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낚시 에피소드는 이제 청평 쪽이었는데 네. 가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모닥불 펴놓고 이제 친한 형님 한 명이랑 인생에 대해서 막 그냥 밤을 새고 있었어요. 텐트도 없고 네.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모닥불 피고. 근데 이제 어디서 갑자기 거리는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네, 무섭죠 좀. 무섭죠. 근데 오더니 털썩 저희 앞에 앉으시더니 막 이제 막 신에 대한 비난과 부모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또 들어드렸지. 왜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막 들어드리다가 형님 하면서 이제 뜨고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청평 토박인데 마장동에서 이제 고깃집 하다 쫄딱 망하고 이렇게 돌고 이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다. 천추에 한이 맺혔다. 근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신에 대해서 막 그런 토론하고 이제 이틀 동안 소주만 드셨대요. 근데 이제 손을 그 동네에 사셨으니까 물고기를 이만큼 잡아오신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와. 그것도 스킬이죠. 네, 그래서 물고기를 검은 비닐봉다리에 잔뜩 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요리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왜냐면 같이 갔던 형님이 취사병 출신. 네. 이야, 재밌어. 그래서 있는 재료 가지고 얼른 이제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셋이서 또 이제 같이 소주 먹으면서, 한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 토론하고 형님 위로해드리고. 야,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네. 그렇게 인생을 논하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을 얻고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솔직히 네. 국내에서는 좀 어떤 답을 좀 찾지 못했던 것 같고 2학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기독교 배경이 좀 깊기 때문에 이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이 사람들은 뭔데 제가 볼 땐 이제 다 암울한 이 고담시티 같은 이런 곳에서 왜 저 사람들은 남을 위해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걸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무작정 건너갔어요. 정말 죄송한 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국어 어학연수하러 가는 걸로 아셨는데 사실 저는 공부에 1도 관심 없었고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끝장 토론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건너갔다가 한 1년 가까이 이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중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세상 사는 게 내가 살아온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글로벌을 조금 눈을 뜬 거죠. 중화풍에 글로벌한 식견을 살짝 얻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는 조금 정신을 차렸죠. 네. 공부를 좀 다시 하고. 네. 그 우리 그 나사렛 지저스 분은 네. 뭔가 사막에 진 형님. 나사렛 형님이라고 하시죠. 네. 나사렛 형님은 그 사막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40일 동안 이렇게 아, 묵상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트랜지션 모먼트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저는 그 1년 중국에 있었던 시간이 약간 비슷하다면 비슷했는데 그걸 견줄 수가 없죠. 그분의 그 깊이는 제가 그냥 약간 좀 방황을 좀 본격적으로 했다고나 할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낯선 곳에 나를 던져서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좀 이렇게 더 스스로 알게 됐다. 맞아요. 네, 뭐 네. 그렇게 맞아요.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다른 유학생들은 유학생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술 먹기 바빴는데 저는 완벽한 아싸였어요. 일부러. 그 커뮤니티에서는. 네. 일부러 말도 안 통하는데 중국인을 사귀고 중국인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의문점을 가지고 선교사들은 꾸준히 만나서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들 계속 던지고 그런 약간 독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네. 왜 그랬지? 아니, 전 아주 멋있는데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지금까지 흥미진진하신가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약간 20살, 21살, 22살 이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시기가 뭔가 답을 내리는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만 그 시기에 많이 어떤 경험을 하면 음. 그런 시야가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너무 훌륭하게 잘 스스로 또 도전을 그런 경험으로 연결시켜서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 관리를 절대 안 하시다가 중국 갔다 와서 좀 철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넓어진다니까요, 시야가. 내가 이것도 좀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학점 관리도 좀 하시고 또 이제 바다사나이 해군 장교 시절을 또 겪으시면서 이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상사 LG 상사의 이제 첫 취업이시죠? 네. 거기서 이제 단순히 뭐 중국 통 개념이 아니라 신사업 개척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한 3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 그 LG 상사의 시절에 대해서 또 네. 이게 또 상사는 또 모든 기업 소설의 또 주인공들은 다 상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하잖아요. 상사맨이란 로망이 있잖아요. 네. 요즘은 좀 그게 덜한데 그쵸. 옛날엔 네, 진짜. 우리 세대에는 맞아요. 뭐든지 판다. 맞아요. 다 판다 상사. 다 판타상사.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른 친척분들한테서 들은 카더라라서 확인은 안 돼요.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제 라면을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뭐 재계 높은 분들 이제 지금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창업주분들, 재벌가 그분들과 함께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사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제가 봤기 때문에 확실한데, 그건 확실한데 뭐 전설적인 뭐 무역상이었다. 이건 제가 솔직히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근데 뭔가 하여간 계속 글로벌 상사, 무역 이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에. 로망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무역을 할 거야. 글로벌로 할 거야.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 상사 여러 상사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LG 상사에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했고 첫 팀이 신사업 추진 TFT였어요. 그래서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데 사실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경영학이나 경제학 같은 걸 좀 복수 전공을 할 것을 그냥 언어만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도 3, 4학년 때만 공부했고, 그러니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거. 그래요? 근데 같이 입사한 팀원의 이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래요. 비교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도 들지만 이를 악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는 야근. 그래서 기억나요. 이제 책상 위에서 잠깐만 쉬어야지 이러고 발 올리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6시 반. 그런 밤을 새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사업 계획서 쓰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한
편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워낙에 수준이 낮았었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진짜 완전 이거는 애들 낙서장 같은. 예. 근데 이제 한 2개 정도가 그래도 부회장님, 예. LG 부회장님께 이제 바로 올라갔었고 깨졌죠 물론. 아니, 뭐 그건- 이런 사업을 어딜. 근데 하여간 저는 저희 팀장님만 패스했다는 것만으로 되게 그때 감사했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신사업 추진 TF에서 열심히 이제 배우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경영 분석 팀으로 넘어가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메인이었고요. 제가 담당했던 사업부의 1년 매출이 1조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상사들은 뭐 매출이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약간 원자재에 해당되는 그런 좀 그 원료, 로우 머테리얼의 수입 수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위는 되게 큰데 마진은 굉장히 적고 이게 한번 펑크가 나면 리스크가 엄청난 거예요, 손실이. 예, 포지션 거래라고 이제 그 단가 변동이 심하잖아요, 석유 원자재 네.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위험한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했던 사업 모델 중에. 그래서 그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가 담당해서 거의 1년 반 또 이제 계속 밤새고 그거 관리하느라. 근데 확실히 그런 스코프를 넓혀 놓으신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가서 TF에 갔다 그러면 뭐 된 것 같거든요. 그치.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네, 사실 아니었어요. 신입이 TF로 가는 거는 일 잘하는 애들 안 보내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왜냐면 얘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에는 이게 필요가 그렇게 있나 없나 할 때 TF 누구 좀 보내줘 그러면 야 그럼 너 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됐다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쪽으로 가신 거가 되게 잘 하신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 전 잘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하여간 꾸준히 정말 이렇게 배우려고는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이제 해외 투자했던 투자법인의 관리, 네. 예, 특히 중국 쪽에 중국이랑 베트남에 원자재를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었고 네. 거기로부터 이제 그 공급도 하고 다시 사들이는 것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배당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거래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획서, 그러니까 뭐 사업 기획서, 신사업 기획서는 많이 훈련했었지만 정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어떤 사업 기획서를 쓰는 거, 그리고 엑셀을 다루는 거, 그리고 FS 이제 feasibility 스터디를 정말 실질적인 걸 하는 거, 이제 운영을 하니까 네. 자회사를 또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닝을 좀 굉장히 하드하게 받은 것 같아요. 되게 퀵 러너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모습들을 봤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부서로 더 중요한 자리 그런 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옮겨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LG 상사에 계속 계시면 임원도 되실 만한 그런. 근데 이제 뭔가 내면에 꿈틀거리는 창업 본능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곧바로 창업은 안 하셨고 당시에 되게 핫했죠. 골프존. 제일 핫했죠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골프존이라고 이게 되게 종합 사업입니다. 이게 네. 공간 사업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소프트웨어 IT 솔루션 영업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하드웨어도 챙겨야 되고 뭐 유지 보수 관리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인력도 꼭 필수였기 때문에 네.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골프존이 국내 시장은 거의 이제 야도를 치고 중국이랑 대만 그런 용어 써도 돼요? 그럼요. 못해요. 중국이랑 대만 쪽 사업 개발하시는 걸 하시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봉을 많이 안 올렸다기보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실질 수입은 더 낮춰서 이직을 한 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왜 그렇게 이동을 했냐? 네, 왜냐면은 상사 때는 수당까지 합치면은 정말 짭짤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수령액이 줄었는데도 이직을 했는데 그 이유는 LG 상사가 그 당시에 50몇 년 된 이제 정말 장수한 기업이잖아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웃으실 거예요. 여전히 사람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스타트업을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겪어본 입장에서
그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예, SAP 셉을 써가지고 다 전산화 시키고 예, 체계적인 회의체, 주기적인 회의체 관리. 인력들이 다 불평도 하고 이렇게 딴 생각도 하고 이직도 하지만 어쨌건 정해진 시간표대로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내가 기여할 여지가 없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관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관종 기질. 그러니까 유튜브 사업도 제가 지금 저한테 적성이 맞다고 느껴지는 게 관종 기질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관중이시죠. 그죠? 예, 관종이죠.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 있기가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우리 서로 인정. 예. 그래서 그때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변화 주고 싶고 내가 기여하고 싶고. 네. 예, 그때 이제 헤드헌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이력서를 오픈했더니 헤드헌터 연락이 왔는데 골프존은 저는 너무 생소하죠. 그렇죠. 너무 생소한데 네네. 이제 기사 계속 나오는 것도 보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헤드헌터 하시는 말씀이 중국 사업을 지금 1년 넘게 계속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원하는 만큼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경영진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신 상황이다. 네. 법인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법인을 세우는 걸 맡아줄 만한 어떤 인재를 못 찾고 계시다. 그러니까 뭔가 저를 이제 인재로 뭔가 대우해주는 듯한 그런 말투를 딱 들으니까 또 이제 사업 기획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이러면서 꿈틀꿈틀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을 한 것도 결정적으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억대를 받았다느니 뭐 이런 기사가 도는 썰이 또 있었어가지고 오케이 도전 이러고 이제 또 이직을 했던 거죠. 당시 또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중국 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무역 쪽 이제 관세를 어떻게 이제 이게 그 코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그 HS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코드 분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신중하게 잘 하면은 관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잘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일단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년에 20만 불이었나? 그러니까 수출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그 관세 부분을 절감을 확 시킨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하던 수출 하던 맞아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진과 팀장님의 신뢰를 이제 확 얻으면서 야 너 중국 사업 기획 좀 해봐.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어쨌건 경영진의 의지가 있으시니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사업 모델을 이제 구상을 했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대리상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국내에서 이제 지역별 대리상들이 있고 그 대리상들이 사실 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컬 스토어 마케팅이나 로컬 마케팅을 그 대리상들이 담당하고 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만 본사가 하고 네. 그 모델을 그대로 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경영진이. 그래서 현지 법인과 본사 사이의 거래 구조 그리고 수익 구조 이제 관세나 어떤 물류비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얼마에 내보내야 얼마에 받고 또 이거를 대리상한테 뿌려서 얼마의 마진을 남길 수 있고 이런 FS를 디테일하게 짰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중국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중국 법인 설립이 딱 되고 등기가 이제 중국에서 됐을 때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나랑 중국 주재원 갈래? 아니면은 대만을 맡아서 중국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사업 기획을 한번 해볼래? 그래서 와이프랑 상의를 해봤는데 중국은 좀 나가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와이프가 대기업에 계속 있으니까 또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대만 사업 개발을 맡아서 또 이제 대만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법인 세우고 또 대만 법인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해외 법인 전체를 또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법인 쪽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저 이원호 씨가 이런 기업 소설 잘 쓰거든요. 아세요? 몰라요. 우리나라 소설가 있어요. 그래요? 오 대표님 같은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항상. 상사 출신해가지고 나중에 창업해가지고 막 대박 나는 그런 얘기 듣는 것 같아 나 지금. 해피엔딩 됐으면 좋겠네 진짜. 대박은 진짜 좀 났으면 좋겠네. 총괄님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중소기업으로 트랜지션하면서 이런 또 해외 사업을 계속 맡아서 이끌어가시는 모습 어떠세요?
요새 이렇게 질문이 되게 막 툭 하네요.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6번째니까 내공이 있으니까. 아이고야. 아니 근데 정말 그게 듣기에 너무 재밌고 그런데 되게 많은 갈등도 하셨을 거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회사가 클수록 정말 체계가 있어서 흘러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역학 자체가 조금 작은 회사로 조금만 작은 회사로 와도 확 달라지거든요. 아예 다른 그게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그 사이에서 되게 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에 성향이 빨리 배우시는 빨리 체득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많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성공 모델을 가지고 이제 대만을 가셨는데 거기서 사건이 좀 있으셨죠. 네. 네, 그 얘기를 좀. 대만에 네. 이제 열심히 이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회사가 또 이제 믿어주시니까 1년 동안 이제 현지의 파트너랑 현지 골프용품 마켓쉐어 37% 되는 네. 1위 업체랑 1년 동안 이제 레비뉴 쉐어링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다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시장 조사를 정말 깊게 한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이제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만이 오히려 아, 그래요? 사업 기획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델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중국은 탑다운의 오더가 명확하게 있었고 시장 조사가 너무 어려운 곳이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신뢰할 만한 데이터 찾기가 너무 맞아요. 어렵잖아요. 없어요. 특히 골프라든지 이런 어떤 중국에서 유행하지 않았던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데이터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오더는 충실히 이행했지만 사업 개발에 ABC를 제대로 밟았느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통계청 자료 다 뒤지고 현재 이제 엔겔 지수 도시별로 다 따져가지고 우와. 어떤 도시로 먼저 들어가고 투스텝, 쓰리스텝까지 밟아서 대만 전체에서 골프존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고 그게 동남아와 중국 남방 지역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라는 전략까지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와우, 1년이니까.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출장 자주 다니면서 현지 파트너랑 정말 많은 토론을 했고 네. 6개 대도시에 우리 골프존 시뮬레이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치잖아요. 현지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거기 우리 파트너사의 그 직원분들이 다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인터뷰고 설문조사잖아요. 맞죠, 맞죠. 그걸 다 종합해서 매주 매월 리포트를 하면서 저는 인사이트를 계속 추적했던 거죠. 와우. 네, 그리고 현지 가서 경쟁 대체제가 될 만한 사업.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야구 사업 그쪽도 스터디하고 테마파크 스터디하고 연습장 스터디하고 현지인들 만나서 막 토론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밟아가지고 타이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타이중. 네, 대만에 이제 허리쯤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위치로 치면은 대구나 대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를 공략하는 것이 맞다. 첫 번째. 네. 임대료와 거기에 소비 성향까지, 그리고 가처분 소득까지, 그리고 그쪽에 개발 붐이 불어서 자본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대만이 도시가 이게 층고가 나와줘야 돼요. 드라이버를 휘둘러야 되니까 네. 층고가 나와줘야 되는데 타이페이나 까오시옹이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부산 그 두 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된 도시 재개발이 안 돼 있어요.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건물들이라 층고가 안 나와요. 그래서 타이중은 신도시. 새로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층고도 나오고 임대료도 타이페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타이중으로 첫 법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타이난, 까오시옹 찍고 타이페이로 가고 대만 전체를 중화권과 그러니까 중화권이죠. 동남아 화교 국가들까지 포함한 이 중화권을 공략하기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삼자. 그렇게 해서 전략을 딱 정말 멋있게 계획서 써가지고 대표이사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건 제대로 했다 진짜. 1년 동안 차분차분 밟아서 뿌듯했는데 법인장이 오셨어요. 근데 그 법인장 분이 중국 법인과 대만 법인을 공동으로 맡으셨는데, 그렇군요. 이분이 약간 중국의 대기업의 한국 법인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랑 놀던 레벨이 다른 거. 저는 이제 그때 겨우 과장이었고 이 양반은 이제 대표 출신이니까 그리고 M&A를 한번 경험했다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M&A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좀 쳐주잖아요. 사업 쪽에서 게다가 저쪽 금융 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경영진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이분이 이제 사업계에서 패스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오케이 법인 설립 등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기가 마지막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랑 출장을 왔어요. 일주일 딱 일정 잡고 타이중에 가서 하루 묵고 이제 연습장 가보고 제가 받았던 부동산 부지 몇 군데 보고 현지 그 파트너사 직원하고 토론해보고 오케이 타이페이로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페이로 또 이동해서 타이페이에서 한 이틀 보더니 결론을 타이페이에 설립합시다. 왜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촉이래요. 그래서 아니 통계청 자료와 모든 어떤 그 인터뷰 자료와 파트너사의 의견과 그 사람들도 골프 업계에서 십수년을 했던 마켓쉐어 1위 업체고 거기에 제일 헤드 매니저가 저희 사업을 굉장히 좋아해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랑 함께 뜻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인사이트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분들도 100%네 말이 맞다. 타이중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저기 저 6개 도시 중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활용되는 그 지수도 타이중이 압도적이었어요. 네. 타이페이보다 3배 정도 높았어요. 근데 촉이래요. 그 단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참 윗분이긴 하지만 이제 질문을 했죠. 아니 1년 동안 전문용어로 이제 팽이를 돌려서 그러니까. 그쵸? 팽이를 돌려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반대 의견도 좀 더 설득도 해보고 물어도 봤는데 그냥 촉이라는 거 외에 말을 딱 끊더라고요. 그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저한테 오 과장은 지금 저 골프 사업 한다는 사람이 골프 실력이 지금 100타도 넘고 이게 뭐야? 이러 갑자기 그래갖고 악에 차가지고 대만에 있을 때 제가 골프 새벽마다 또 나가서 네. 아니 골프 사업하는 사람이 골프를 잘 못 친다고 뭐라고 한 거. 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빵 사업이기도 하고 그럴 수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네. IT 사업이고 이거 정말 복합적인 사업인데 네. 촉 그거 근데 어쨌건 이분에 대한 네. 경영진의 신뢰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네. 사업 계획서 수정도 없이 음, 대표이사와 다이다이 해가지고 얘기로 해가지고 타이페이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틀어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또 시키는 대로 이제 첫 어쨌건 매장을 내고 매장 내에 작은 오피스 공간을 내서 쇼룸부터 만드는 게 목적은 맞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타이페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고 있는데 그냥 사무실도 알아봐. 시키는 대로 일단 알아봤어요. 근데 또 이제 한 달인가 뒤에 왔어요. 그러더니 송산공항이라고 있어요. 그 타이페이 시내 중심에 송산공항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IT 단지가 있어요. 네이후라고. 네.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이제 여기로 합시다. 테라스까지 있어요. 굉장히 크고 멋지고. 그러니까 FS 했던 그 엑셀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사무실을 왜 이렇게 크게 멋지게 이런 좋은 비싼 동네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또 가관. 비행기가 뜨는 걸 봐야 돼. 그래야 사업이 떠. 와 이건 뒷목 잡고 진짜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법인장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매출도 냈어요. 4개월 동안 이제 초반에 법인 세팅하려고 제가 나가서 막 하면서 등기 마무리하고 직원 뽑고 하면서 매출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제가 했다기보다는 제 전임자 이제 1년도 더 훨씬 전에 전임자가 뿌려놨던 명함이 다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이제 돌아온 결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하여간 팔렸어요. 한 2억 정도 매출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법인은 2억 매출이면 1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뿌듯했죠. 와, 나 진짜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대표이사 이 사람은 이 법인장 이 사람은 정말
아니 초기였더니 뭐 비행기를 떠야 되는 뭐 이러고 있는데 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대뜸 돌아가라고 한국으로. 왜요? 그래서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사업이 막 돌아가고 있었고 대만도 이제 세팅이 잘 돼야 되는데 본사에서 서포터가 더 필요하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제 본사에 어떤 중국 사업 하는 인력을 제가 다 아니까 마케팅 쪽에도 없고 IT 쪽 전문 인력도 없고 그냥 사업 개발 저랑 같이 하던 선배 한 명 있는데 그분 한 명이서 중국 대만을 다 이 사업 개발을 서포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더 뽑으려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중국에 있던 인력을 한 명 빼서 이쪽으로 데려오기로 했으니 대만 법인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 인재니까 너가 본사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서포터 역할을 해달라. 중국 대만을 다 맡아달라, 같이. 그래서 아니, 양쪽을 다 아시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또 좋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인상이 좋아요. 사실 그분이 서글서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호의로 생각하고 둘리가 됐죠. 그래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첫 출근 날 해외 사업 본부장님이 점심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다 이제 음식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오 과장 언제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이랬더니 아니 법인장이 그러던데 오 과장 퇴사한다고? 그래서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와 이게 뭐야?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대만 법인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본사에서는 어떤 마케팅이랑 소프트웨어 온라인 쪽 그 개발 온라인 서비스가 같이 붙잖아요. 골프존이 그거 현지화 작업이랑 하드웨어 쪽이랑 수출 쪽 그렇게 맞춰주는 거랑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로 이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쪽은 아는데 이쪽은 전혀 모르고 있는 단계고 제가 없이 이게 될까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행정적으로 딱 이렇게 냉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본부장님한테. 근데 본부장님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실무가 진짜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러고 이제 없었던 일로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법인장한테 제가 전화로 본부장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었겠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드라마인 게 너무 약올랐죠. 그리고 제가 매출 낸 거 그리고 현지 법인 세팅 일단 기본적인 세팅 다 끝냈잖아요. 사무실 계약했죠. 등기 마무리 지었죠. 현지인 회계 직원이랑 영업 직원, 마케팅 직원 뽑았죠. 그다음에 쇼룸 이제 첫 그 매장도 계약 매물 찾아서 계약까지 다 해놨어요. 매출도 연매출 다 끝내놨죠. 그 모든 성과를 제 뒤에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자기 사람 평가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제 평가에서는 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죽어라 했으니까 다 항상 A 그렇게 받았었는데 C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하는欄에 골프를 게을리합니다. 와,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약간 어떤 사내의 어떤 그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사내 그게 좀, 정치네요. 그분이 어쨌건 주목받고 있는 분이고 저는 말단 과장이었고. 그 주목받는 분의 자기 사람을 거기 꽂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도 있었고 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전말이 밝혀졌죠. 드라마틱하게. 네, 정말 드라마틱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이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예, 그냥 제 주어진 일 계속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그때 했던 일이 이제 그 법인장이 했던 얘기 맞아요. 그 중국 대만을 서포트하는 일이 실제로 필요했거든요. 근데 6개월 뒤에 골프존의 캐나다 사업이 망했어요. 예, 적자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십억을 넘어서는 적자가 손실이 이제 확 났어요. 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면서 해외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의사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때 50여 명이 넘었던 해외 사업 본부가 해체되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 본부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국내 쪽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다 흡수가 되고 대부분 사업하던 분들은 일부는 퇴사하시고
몇몇은 이제 다른 부서로 들어가고 외국어나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몇 명만 진짜 딱 소수만 남아서 어떤 국내 영업팀의 어떤 작은 파트처럼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됐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전략기획실 경영기획팀 일로 가시면 해외 사업 총괄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장이 저의 팀장이나 위에 실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위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제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바뀌어 버렸어요. 이 법인으로부터 제가 리포트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취합해서 경영진한테 최고 경영진한테 올리는 리포트를 제가 쓰게 된 거죠. 그것도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캐나다와 일본, 홍콩까지 5개 해외 법인의 경영 관리를 다 맡게 된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큐멘테이션에 있어서 어떤 텍스트 하나, 그렇죠. 그거 하나 제가 그래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냥 법인장도 의외의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약간 당황했지만, 뭐 여전히 그분은 뭐 잘 나가는 분이었고, 그래서 1년을 경영기획팀에서 이제 계속 그 해외 사업에 대한 어떤 진단, 작은 의견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본사와의 시너지, 뭐 증자, 감자, 폐쇄,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중국 법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대만 법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로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왜냐면 이거 골프존에 있는 분들 다 좋은 분들이라서 더 까긴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땐 그 법인장이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몇 번 피력을 했는데 그게 위쪽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얘가 자꾸 걸고 넘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경고를 받았어요. 너 그런 말 그만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참았어요. 근데 또 드라마틱한 일이 CFO가 바뀌었어요. 1년 만에. CFO가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강단이 굉장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오시자마자 해외 사업 쪽을 쫙 보니까 엉망인 거죠.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거를 이분은 저한테 얘기를 안 듣고도 중국 대만이 문제가 있다는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만 법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경영기획팀의 오지욱 과장입니다. 불러. 미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얘기하다가 너 회계팀으로 와라. 너 파트장 시켜줄게. 그래서 잠깐 솔깃하려다가 회계는 좀 너무하다. 관리 회계 일을 좀 했지만 경영 분석 일을 좀 했지만 신사업 계획이랑 회계팀까지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좀 고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부자 제보가 들어왔어요. 중국 법인의 어떤 그 주재원 분이 법인장이 영수증을 하나 현지인 직원한테 처리를 시켰는데 그 영수증의 내용이 본인이 그 주재원 그분이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썼다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쓴 적이 없어. 오 과장 이거 이상해. 그래서 그 영수증 줘봐라. 이래서 그 사람이 현지인 직원한테 받아서 내용을 보니 엉뚱한 용도인 거죠. 접대를 했다고 하는데 왜 화장품을 샀을까 면세점에서. 그리고 대만 법인 카드로 중국에서 사고, 중국 법인 카드로 한국에서 사고, 한국 법인 카드로 중국에서 사고, 뭐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거 분명히 있구나. 내가 느꼈던 게 팩트구나. 그래서 이제 현지인 직원 인터뷰하고 이제 비밀리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CFO한테 바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CFO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딱 그분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법무팀장과 감사팀 불러가지고 오 과장을 헤드로 해가지고 니네 현지 바로 가. 그래서 007 작전이었어요. 야, 무슨 저기 영화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네요. 네. 그 감사를 했는데 법인장을 일단 불러드리더라고요. 그 CFO가 들어오세요. 이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냥 회의하러 오는 줄 알고 오신 거죠. 근데 온 다음에 독대하고서 사실은 이런 첩보가 있다. 당신이 뭔가 한 것 같다. 그래서 각서를 쓰셔라. 이 자리에서. 각서 내용은 나는
어떤 비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나는 자신에서 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할 때까지 나는 대기할 거고 근무 대기할 거고 중국 법인, 대만 법인에 있는 직원들이나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연락했으면 그것 곧 나의 비위를 인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서를 쓰라고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펄펄 뛰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가오 떨어지게 이게 뭐냐고 막 이래서 막 화를 내더래요. 네. 근데 그 CFO 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어. 진짜 멋있는 분이 그분이 아니 얘기했잖아요. 회장님까지 다 승인 받은 거고요. 어. 이거 사인 안 하시면 그냥 퇴사 처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나오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그 법인장이. 어. 그래서 오 과장 어. 퇴사한다며? 왜냐면 제가 이미 그때 얘기했거든요. 아. 자꾸 회계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아. 뭔가 법인을 해외 법인을 다 정리해 나가는 일을 저한테 해라. 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사업을 만드는 게 재밌지. 음. 정리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내가 뽑은 사람 현지인들 자 이거 난 좀 재미도 없고 회계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력서 내놓고 마침 이제 SBS에서 이제 와가지고 붙었거든요. 예. 이미 퇴사할 사람이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법인장이? SBS 어디가 어디? 그래서 아예 SBS 콘텐츠 업이라고요. 그랬더니 아 SBS의 임원분 내가 친한 분이 있거든. 아 네 그러세요. 그래 내가 얘기 좀 해줄게. 그래서 아 네. 이러고 끊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SBS 들어갔더니 누구도 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허풍이었던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분한테 그렇게 각서 받고 당일날 이제 감사팀이랑 법무팀이랑 대만 법인을 들어간 거예요. 대만 법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고 들어가서 이제 한 분씩 다 회의실로 불러가지고 똑같이 각서 쓰게 하고 그다음에 금고 열게 하고 원장 다 압수. 그래서 다 챙겨서 007 가방에 넣고 그러니까 부피 큰 거는 금고에 다시 넣고 금고 비번을 바꿔버리고 키를 감사팀장이 주머니에 넣고 네. 그다음에 당일날 또 중국 법인으로 떴어요. 당일날 대만 찍고 중국 찍고 중국 법인 가서 중국에서는 협조적이었죠 이미 내부적으로 다 네. 내부 고발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다 원장 다 까고 당일날 증거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 출장 특별감사했던 그 출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존을 떠났고요. 골프존에서는 이제 좀 더 그걸 조사한 다음에 그 법인장분을 내보냈더라고요. 내보냈고 배상시켰고 횡령한 그 배임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골프존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를. 그렇겠네요. 말단인데 과장 실무자가 네. 회사의 실세였던 어떤 사람을 네. 내쫓은 그런 스토리로 조금 예. 근데 중국 법인 저기 베이징 왕징 쪽 있잖아요. 네. 그쪽 교민 사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좀 퍼졌대요. 네. 돌았대요. 그래서 뭐 무슨 미생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총괄님 어떠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저희가 지향하는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사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인간사 같은 게 다 녹여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경영학과를 나와서 뭐 예를 들면 MBA 뭐 한다거나 특히 그러면 이제 데이터만 딱 있으면 제 아이돌인 톰 피터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을 빌자면 뭐 저기 뭐 경상도에 있는 인구 3만짜리 뭐 어느 도시에 사는 5살짜리 왼손잡이 여자애한테도 뭘 팔 수 있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우선하는 거는 아까 그 오늘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촉이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가진 촉은 사실 그걸 다 뛰어넘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촉을 탄 거죠. 그 촉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파트너의 촉을 탔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쫙 해서 스터디를 해서 하는 거가 굉장히 섹시한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정말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좀 난 거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은 반면에 저는 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면이 융통성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좋은 의미에서 융통성. 그렇죠? 저는 나쁜 의미로 썼어요. 나쁜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사이즈의 비트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못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그거보다 하나 작거나 뭐 크거나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때려 넣어요. 그래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죠. 저는. 근데 미국 애들은 그게 없으면 그걸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이즈로 한단 말이야.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게 이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 때려 부시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일수록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 골프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굉장히 성장을 잘한 큰 회사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에 어떤 리스크가 하나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작은 회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회사가 작을 때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우리 오재욱 대표님의 지금 대학의 구도자적인 삶에서 너무 시작해서 재미없는 역할은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게 좋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러네요. 인사이트풀한. LG 상사 골프존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사상 초유의 이부작이 이부작이 지금 나와야 탄생될 될것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너무 다이나믹한 말씀을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레알한 거예요. 진짜. 그럼요.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게 그냥 정말 시간이 그렇게 됐어 이러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상 초유의 우리 비욘드 스타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모시기로. 필연적이었어요. 예. 우리 대표님을 모셨을 때부터 이거는 뭔가 약간 뭔가 이 골프존 사태 이거 뭐 책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아, 골프존 정말 좋은 회사고. 아, 그럼요. 네, 제가 경영진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어떤 대기업의 시스템이나 이런 중소기업의 시스템에서 각 다양한 역할들을 이렇게 실제 몸을 부딪히면서 이런 직접 경험하신 이런 경험들은 정말 되게 주요한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오재욱 대표님의 또 새로운 전이 2부에서는 이제 컨텐츠라는 것에 또 새롭게 눈을 뜨셔야 네. 됩니다, 오 대표님이. 그래서 중국판 러닝맨, 그렇죠? 대만 드라마 판권 수출, 또 우차싸 이런 SBS가 갖고 있던 IP들을 이제 대만, 중국 쪽으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창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 티그라운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골프존에 대한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그런 아무리 중견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업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정말 막 이상한 일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막 그쵸. 정말 어디 툭 맞았는데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쨌든 위기가 있었는데도 또 다시 거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잘 성장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또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반증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희가 골프존에 대해서 그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평가하는 게 그럼요. 뭐 이제 오재욱 대표님의 개인적인 삶을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 프레임워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대표님 저희랑 함께하는 1시간 어땠습니까? 아, 이게 뭐 저는 원래 네, 토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TMI잖아요. 네, 투머치 토커. 네, 네. 관종. 그쵸, 예.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괜찮다. 이거 이렇게 나가도. 편안했어요 오늘. 네, 아니 제가 오 대표님 잘 아니까 그래요. 이런 거 즐기세요. 아, 그래요? 그러시니까 지금 유튜브 비즈니스 하시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얘기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도 나오시고 출연료를 2번 받으시면 아,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 쪽에서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거는 또 제가 잘 얘기해 잘 얘기해 주세요. 우리 총괄님 오늘 1시간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잖아요. 너무 즐겁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게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누가 보셔도 너무 좋고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처리를 해서 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스스로의 경험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또 배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이제 티그라운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이제 이런 얘기 중심으로 좀 네, 가볼게요. 네. 아직까지 본론도 안 했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26살이 된 우리 비욘드 스타트업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오 대표님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해 주세요. 안녕. 구독해 주세요. subscribe, comment, 출연 신청, 또 뭐지? 뭐지? 또 광고, 좋아요 다 다,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